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은 격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격이 높다, 그리고 격이 낮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사주는 격이 높을 뻔했는데, 격이 높았으면은 뭐 교수님을 할 뻔했는데 격이 낮아져서 뭐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 이런 류의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세요. 자, 이제는 화제를 바꿔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어린 시절을 대단히 부유하게 보냈습니다. 부유하게 살았고요. 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대단히 강했어요. 어릴 때부터요. 자존심이 대단히 강했는데, 희한하게 저희 어머님은 그 부자 동네에서 저한테는 돈을 그렇게 많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우개 따먹기라고 하나요? 지우개 놀이, 지우개로 씨름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지우개 뺏고 빼앗는 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창 유행이었는데 항상 저는 지우개를 잃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큰 지우개, 전보 지우개라고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세요. 전보 지우개, 전보. 네, 이거 아시면 이제 연령대 인증하시는 거죠. 요즘도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보 지우개를 너무 사고 싶었고, 그 당시에 30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도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원짜리 집에 있는 걸 다 긁어 모았어요. 긁어 모으고 290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남은 10원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고민하다가 또 친구들이 지우개 싸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290원을 들고 아파트 상가에 있는 문방구를 갔습니다. 네, 290원을 들고, 원래 처음에 마음은 10원이 부족하니까 깎아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10원짜리 29개를 들고 왔잖아요. 10원 29개. 근데 막상 문방구에 도착을 해서 지우개 이거 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아주머니가 지우개를 올리셨을 때 이 10원짜리 29개를 올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돈은 내야죠. 그래서 10원짜리 29개를 올려놨습니다. 저도 29개를. 자, 그때 그 아주머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되게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저는 너무나 그때 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10원이 부족하다는 얘기 하지도 못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리고 아주머님께서 10원짜리를 5개씩 천천히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5개씩이요. 근데 그때 심장도 너무 쿵쾅거렸고, 이제 4개까지 이렇게 왔죠? 마지막은 이제 조금 키가 낮았겠죠? 이렇게 하시더니 천천히 하셨어요, 대단히. 아주머니가 이렇게 다 세어보시고는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 그래도 잔돈이 없어서 내가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애기 덕택에 내가 은행 안 가도 되겠네? 너무 고맙다. 다음에도 10원짜리 있으면 꼭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알게 됐죠. 문방구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님이라면은 요게 조금 더 키가 낮고 결국에는 10원짜리 5개가 아니라 4개였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때가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문방구에서 10원짜리 잔돈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는 동네는 그 당시 조금 부촌이었기 때문에 이 10원짜리가 굳이 필요가 없었고요. 막 아시죠? 막 일본 제품 막 이런 거 투성이었어요. 근데 10원짜리가 뭐가 필요했겠어요. 자, 얘기를 잠시 바꿔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단히 훌륭하게 성장한 저의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이제 기업가예요. 기업가인데 이 친구가 고생하다가 처음 성공했을 때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나는 직원들에게 돈을 많이 안 준다. 직원들에게 돈을 많이 안 준다. 돈을 많이 안 주고 일은 많이 시킨다. 어차피 이렇게 일 시키는데 본인들이 힘들면 그냥 나가면 그만이고 쓸 사람 얼마든지 있다. 근데 돈을 이렇게 많이 안 주다가 어느 날 보너스를 조금이라도 챙겨주면은 이 사람들은 대단히 기뻐한다. 이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멋있게 성장한 친구니까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문구점 아주머님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과거의 그 기업가 제 친구, 누구의 격이 더 높다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이분의 격이 훨씬 높고 이 친구의 격은 훨씬 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뭐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에 화상으로 한 분 이제 상담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상담 끝날 무렵에 저한테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돈을 벌어보니까 내가 스스로 의미 있게 번 돈이 아니면은 그 돈은 결국에 내 돈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좋은 얘기죠. 자, 그리고 제 주변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누군가를 타겟 삼고 그 타겟을 망하게 할 생각을 한다. 그래야 내가 성공하더라. 대단히 비장하게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분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격이 높고 누가 격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또 대답할 거예요. 이분께서 대단히 격이 높으신 분이시고 이분께서는 격이 대단히 낮은 분입니다. 자, 자꾸 예시만 들으니까 너무 지루하시죠? 그래도 한 번만 더 예시를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버시는 이유, 그 돈에 집착하시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 그 중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를 어쩌면 1번으로 꼽으실 거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분들보다 먼저 태어났고 그래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죽게 되면요, 결국에 내 자녀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줘도요. 자, 그런데 내가 돈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정직하게 살고 기품 있게 살면서 떠난다면은 그 자녀가 물려받는 건 대단히 많겠죠. 우리 흔히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저는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자, 저희가 유명한 부자를 위인전에 올려놓고 기억을 합니까? 아니면은 뭐 이순신 장군부터 뭐 김구 선생님 또는 뭐 이름 까먹었네요. 그 신부님 있으시죠? 그 신부님 어느 분이셨더라요?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자원봉사 하셨던 신부님, 이런 분들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고 또 위인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면은 답은 금방 나옵니다. 그럼 누가 격이 높다고 하겠습니까? 또는 기품 있고, 대단히 기품 있고, 가정에서 늘 충실하며 바람도 한 번 핀 적도 없고 눈길 한 번 준 적도 없고,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늘 전전긍긍하며 바르게 살려고 했던 구두 닦기가 더 격이 높겠습니까? 구두 닦기 하시는 분이 격이 더 높겠습니까? 아니면 남의 집안 다 망쳐가고 남의 돈 빌렸는데 갚지도 않고 도망치고 그래가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 격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예시는 너무 많이 드렸으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너무나 한심하게도 사실은 머리로도 알고 있어요. 머리로도 알고 있는데 명리적으로는 교수가 될 수 있었는데 격이 낮아서 강사가 됐다. 또는 공무원이 될 수가 있었는데 격이 낮아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무 유치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 격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논하고 라벨링을 하고 높낮이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격국이라는 거는 명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되는 개념이에요.
용신의 개념도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되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단언컨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도 많은 예시를 보여드렸죠. 누가 격이 더 좋겠습니까? 누구 자식이 더 잘 살겠냐고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저희는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면서 마음적으로는 계속 돈 다 이러면서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저희는 양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은 필수적인 게 맞아요.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평생 들어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얼마나 계실지 궁금해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고요. 하지만 저는 명리를 하면서부터는 제 지난 과거가 너무나 후회스러웠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루하루 애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자신에게 한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번다면 무척이나 감사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했더라도 내가 먹고 살 걱정을 할 이유만 없다면요. 그건 그거대로 의미가 있고 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격이 높다. 결국에 내가 양적으로, 즉 어떤 재물적으로 잘 사네 못 사네, 이거는 그 사람의 격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야심한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상담을 드리다 보면은 본인의 격이 낮은 것을 대단히 한탄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분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품행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분은 대단히 격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신다면요, 운이 왔을 때 재물적으로도 틀림없이 그 어떤 부자들 못지않게 잘 살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설사 그 재물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자녀들에게 귀함을 물려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이제 우리한테 용신은 재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우리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밖에 안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건 좋지가 않아요. 내가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할 만큼 공공한데 귀함만 추구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먹고 살 걱정이 없고 더 이상 뭔가 쪼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격을 높일 수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역시 평생 명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경제적으로 대단히 윤택한 건 아니지만 더 윤택하게 되고 더 잘 됐을 때도 항상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살얼음판 걷는 느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영상 업로드 하느라고요. 말이 좀 꼬였는데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